글로벌 비트 시간입니다. 지난주 밸류에이션에 대한 부담 그리고 팔란티어 실적 이후에 계속해서 다시 고개를 든 버블론 속에서 미증시가 조정을 좀 받았는데요. 지난 금요일장에서는 AI 버블에 대한 논란이 여전히 완전히 꺼진 것은 아닙니다만 점차적으로 그를 조금 불식시켜 나가면서 힘을 좀 내주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계속해서 이 우려를 씻어나가기까지 좀 지난한 과정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이번 주에도 초고속으로 주가 상승을 만들어냈던 기업들, 일부 기업들의 주가 발표, 실적 발표가 나옵니다. 다양한 일정들 저희와 함께 체크해 보시면서 과연 이번 주에는 어떤 투자 포인트 잡아가면 좋을지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난 한 주 동안에는 나스닥 지수가 지난 4월 이 트럼프 대통령의 대규모 관세 부과 이후 최악의 주간을 보냈습니다. 지금 미국 증시가 이렇게 흔들리는 이유는 크게 두 가지를 보고 있죠. 첫째가 AI 거품 우려, 둘째가 연방정부 셧다운에 대한 불확실성입니다. 그런데 주말 사이에 업데이트됐던 여러 전문가 시각들을 보니까 이 첫 번째 AI 거품 우려는 조정의 핑계일 뿐이지 사실 진짜 미국 증시가 흔들리는 핵심적인 이유는 셧다운으로 인한 불확실성 때문이다. 이런 시각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시장이 시원하게 다시 반등세를 보여주기 위해서는 셧다운이 해제되는 것이 무엇보다 관건이 되겠습니다. 이번 주에 그 뉴스를 주시해 보셔야 될 것 같고요. 한 주를 준비해보기에 앞서 일단 지난 금요일 시장 상황 자세하게 정리해 보시죠. 이날 장중에 변동이 눈에 띄는 하루였습니다. 3대 지수 결국 혼족세로 거래를 마쳤고요. 나스닥 지수가 0.2% 뒷걸음질 치면서 23,000포인트대 초반까지 갔습니다. S&P 500 지수는 그래도 막판에 강보합으로 전환이 되면서 6,728선에 거래를 마쳤고요. 보시다시피 장 초반부터 낙폭으로 출발을 했었습니다. 시장의 투심을 흔들었던 것은 이 소비 심리 지수가 3년 내 최저 수준을 가리켰다라는 부분이었는데요. 이 미시간대에서 발표하는 11월 소비자 태도 지수가 되겠습니다. 예비치가 50.3 수준으로 발표가 됐습니다. 전달의 53보다 하락한 수준이고 또 2022년 6월 이후 최저 수준이기도 했습니다. 특히나 이 보고서에서 함께 발표되는 세부 지수의 항목이 6포인트 이상 급락하면서 사상 최저치를 기록했다는 점도 눈에 띄었는데요. 이 셧다운이 장기화되다 보니까 불확실성에 따라서 남녀노소, 민주당, 보수당 할 것 없이 지금 전 계층에 걸쳐서 소비 심리가 악화하고 있다라는 것이 드러난 겁니다. 다만 오후장 들어서 시장이 이렇게 저점을 딛고 낙폭을 지워내려는 시도가 나왔죠. 그 이유에 대해서는 이 민주당이 임시 예산안에 대한 타협안을 제시한 영향이었습니다. 셧다운 해제 기대감이 나타났고요. 지금 양당이 의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는 핵심적인 부분이 바로 오바마 케어입니다. 민주당은 오바마 케어 보조금을 1년만 연장하고 향후에 자세한 논의는 또 지속을 해나가자 이러한 타협안을 제시했고요. 주말 사이에도 지금 민주당과 민주와 보수파가 이 셧다운을 해제시키기 위해서 숨바꼭의 논의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약 1시간 전쯤 업데이트된 뉴스에 따르면 공화당이 이 민주당의 타협안을 거절하는 대신에 새로운 역제안을 제시했다는 소식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오바마 케어를 1년간 연장하는 대신 이 해당 자금을 보험사가 아니라 개인 가게에 지급하자라는 취지의 역제안이 나타나고 있고요. 지금 트럼프 대통령은 오바마 케어로 인해서 이 애꿎은 보험사들만 엄청나게 돈을 벌고 있다라는 점을 문제로 지적하고 있기 때문에 이 역제안을 민주당이 받아들이게 될지 우리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관련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주말 사이에 발표했던 입장을 영상으로 만나보시죠. I don't know. It's up to the Democrats. We voted, the Republicans have voted 14 times to open up the country, and the Democrats have voted 14 times to hurt the country, really. They should approve it, but they might not. If the filibuster is not terminated, then we will be in a slog with the Democrats, and very little for either party will be done. 더불어 약 30분 전쯤 전해진 속보에 따르면 지금 공화당 다수당의 상원 원내대표가
이 타협을 하기 위해서 거의 준비가 됐다라는 소식을 또 전해주고 있습니다. 이번 주에 셧다운이 해제될 거다라는 기대감을 좀 부추기는 소식이 전해지고 있기 때문에 이 셧다운 해제에 따라서 또 미국 증시가 반등을 할 수 있게 될지 지켜보시면 좋겠습니다. 히트맵을 열어서 이날 섹터와 종목들의 표정도 확인해 보시죠. 엔비디아가 강보합권에서 마감을 지었는데요. 이날 혹시 밤새 내내 주식시장을 들여다보고 계셨던 분들이라면 아마 많이 놀라셨을 것 같습니다. 엔비디아의 주가가 장중에 5% 가까이 낙폭을 벌렸기 때문인데 이 미국 정부가 중국의 저사양 칩 판매를 허용하지 않겠다라고 밝힌 영향이었죠. 하지만 이후에 투심을 견인했던 것은 메타의 대규모 자본 지출 뉴스였습니다. 메타는 2028년까지 6천억 달러 규모의 투자를 진행하겠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지금 AI 개발 그리고 개인형 초지능 구축을 위해서 데이터 센터가 가장 핵심이 되고 따라서 데이터 센터로의 자본 지출을 확대하겠다라고 발표를 한 거고요. 이 소식이 들려오면서 장중에 낙폭을 꽤나 깊이 벌렸던 여러 종목들이 낙폭을 축소하는 이런 변동이 진행이 됐습니다. 그리고 메타의 주가는 0.5% 가까운 플러스권에서 거래를 마쳤고요. 반도체 테마 내에서 가장 아웃퍼폼했던 종목은 인텔이었습니다. 2.4%의 강세였는데 일론 머스크 테슬라 CEO가 인텔과 협력해서 칩 개발에 나서겠다고 언급한 영향이었습니다. 그 밖에 반도체주로는 샌디스크가 견조한 실적 발표 이후에 15% 급등한 점이 눈에 띄었습니다. 테슬라입니다. 이 머스크 CEO의 1조 달러 보상안이 통과됐습니다. 그러면서 주가가 오를 수 있지 않을까 했던 기대와는 달리 오히려 뉴스에 파는 움직임이 나타났죠. 그래도 장중에 5% 중반 대비했을 때에는 낙폭을 일부분 지우면서 마감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고평가 부담감을 느끼면서도 여전히 매수 심리가 살아있다라는 특징을 우리가 포착해 볼 수 있겠고요. 리튬과 2차전지 종목군들도 중국 탄산 리튬 가격 급등 속에서 대체적으로 강세를 보였다는 점 눈에 띄는 하루였습니다. AI 소프트웨어 종목군들도 보겠습니다. 팔란티어의 주가가 1.7% 가까이 올랐습니다. 이번에 팔란티어 발표된 실적 내용 정말 들여다보면 들여다볼수록 놀라운 성과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무서울 정도의 실적 성장세를 증명해냈고요. 하지만 여전히 팔란티어는 고평가 논란에서 자유롭지 못한 종목입니다. 장중에 3% 이상 급락하기도 했지만 알렉스 카프 CEO의 인터뷰 내용이 전해지면서 이렇게 5%포인트 이상 상승 반전을 이뤄낸 거고요. 인터뷰를 통해 벤처급 성장을 일궈내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이러한 성장이 이어질 거다라는 언급 등이 나왔습니다. 그랬던 반면에 오라클의 주가는 여전히 힘을 못 쓰고 있죠. 1.9%의 마이너스. 오픈 AI와 대규모 계약 관계에 놓여 있는 종목인데 이 오픈 AI의 정부 규제 금융 우려가 지난주에 불거졌었죠. 지금 오픈 AI와 어깨를 걸치고 있는 빅테크 종목들이 너무 많습니다. 따라서 오픈 AI가 무너지게 된다면 이 빅테크 주들로의 연쇄 충격이 불가피하다라는 우려들이 지금 잔존해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오픈 AI가 촉발한 AI 버블 우려, 이에 대해서 월가에서는 어떤 의견들을 내놓고 있는가? 지난주에 가장 중요했던 꼭 우리가 들여다봐야 되는 한 가지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뱅크 오브 아메리카의 많은 분들께서 참고하시는 이 전략가인데요. 마이클 하트넷 전략가, AI 버블 주의 단계에 진입했다라는 내용의 보고서를 내놨습니다. 지금 보시면 아직은 이 빅테크들을 떠날 단계는 아니다. 하지만 watch out. 우리가 분명히 유의해야 될 필요는 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하이퍼스케일러들, 그러니까 이 말이 어렵게 하이퍼스케일러라고 표현을 하지만 쉽게 말해서 대규모 클라우드를 운영하고 있는 빅테크 기업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빅테크들의 현금 흐름조차도 막대한 AI 지출을 감당하기에는 부족하다라고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빅테크
빅테크 기업들의 회사채 스프레드를 보여주는 이 그래프를 참고해 보시면 좋겠는데요. 회사채 금리가 지금 이 막판에 와서 약간 치솟고 있는 모습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 아마존과 알파벳, 메타, 마이크로소프트, 오라클을 포함해서 5개 기업의 회사채 금리가 상승하고 있다라는 이야기가 되겠고요. 이 말은 즉 이 기업들이 새롭게 부채를 낼 때, 그러니까 빚을 내려고 할 때 이 더 높은 이자 비용을 감당해야 된다라는 의미가 되는 겁니다. 따라서 자금 조달을 하기가 더 어려워진다라는 의미로 생각을 해보시면 되겠고요. 그렇기 때문에 하트넷은 우리는 아직까지 빅테크주들에 대해서 대형 공매도를 하지는 않을 것이지만 일단 지금부터 회사채에 대한 공매도는 시작할 것이다. 그러니까 회사채 가격이 하락하고 금리는 상승할 것이다 라는 점에 베팅을 하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결론적으로 빅테크 기업들이 현금 확보를 하기가 점차적으로 어려워질 거다라는 사실을 조금씩 주의해야 될 필요는 있다 정도의 메시지로 요약해 볼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번 주 주요 일정까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 가장 중요한 이슈는 말씀드렸던 대로 셧다운이 종료되는가 그 여부가 되겠습니다. 지금 기업들의 실적은 너무나도 견조하게 강하게 발표가 되고 있습니다. 셧다운이 종료되어야지만 그 견조한 실적에 힘입어서 미국 증시가 시원한 반등세를 그려갈 수가 있겠습니다. 그 밖에 이번 주 또 한 가지의 이슈는 큰손 투자자들, 기관 투자자들의 13F 공시 내역이 공개됩니다. 가장 주목받는 내역은 드러켄밀러라든지 워렌 버핏 등의 매매 내역이 될 텐데요. 이들이 매수하거나 매도했던 종목들이 공개됨에 따라서 특정 종목들의 주가 변동이 나타날 수 있다는 점에도 주의를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 밖에 꼭 챙겨보셔야 될 실적으로는 10일 월요일 TSMC의 10월 매출이 발표되고요. 그 밖에 코어위브와 로켓랩, 옥시덴털 페트롤리움, 리게티 컴퓨팅, 그리고 이런 종목들의 실적 발표, 그리고 수요일에는 시스코 시스템즈, 서클 인터넷, 목요일에는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즈, 14일인 금요일에는 생산자 물가지수의 발표가 예정되어 있다는 점까지 챙겨보시면 좋겠습니다. 일정까지 봤고요. 주요 외신 헤드라인으로 이어갑니다. 네, 어쨌거나 강세장 4년 차에 접어들고 나니 여러 가지 논란들이 불거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상황을 헤쳐나가면서 투자를 하는 과정에서 어떤 부분을 좀 집중을 해야 될까 중심으로 해서 오늘 내용을 준비를 했는데요. 그에 앞서서 오늘의 한 장 살펴보겠습니다. 손에 손잡고 벽을 넘어서, 그런데 그 벽이 무슨 벽일까? 버블의 벽이 아닐까 싶습니다. 젠슨 황 CEO와 TSMC 웨이저자 CEO가 대중들을 향해서 모두 엄지손가락을 치켜들고 있는 모습, 단체로 또 티셔츠를 맞춰 입은 것 같은 모습인데요. TSMC의 사내 체육대회에 젠슨 황 CEO가 참석했다라는 소식입니다. 올해만 4번째로 TSMC 방문을 하고 있는 젠슨 황 CEO인데요. 지금은 과거의 버블과 완전히 다른 상황이다라는 코멘트를 내놨습니다. AI 수요는 매우 강력하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전에 닷컴 버블만큼의 밸류에이션을 보여주고 있는 시장이긴 하나, 그리고 그 안에서 빅테크 기업들의 비중이 굉장히 높아진 것도 사실이기는 하나, 실질적으로 우리는 실적을 뽑아내고 있지 않느냐라는 메시지를 보여주고 있는 걸로 해석이 되는데요. 블랙웰 수요는 매우 강력하고 실제로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마이크론의 생산을 늘려줄 것을 요청하고 있다라는 코멘트를 내놨습니다. 여러 제품들의 공급 부족 가능성 계속해서 염두에 두고 있다라는 코멘트도 함께였는데요. TSMC의 웨이저자 CEO는 엔비디아 측으로부터 웨이퍼 공급을 늘려달라는 요청을 받았다라는 이야기, 그리고 수량은 기밀이나 엔비디아가 더 많은 칩을 원하고 있다라는 이야기도 함께 전했고요. 매년 순이익이 신기록을 갱신할 것이다라는 이야기도 함께 전했습니다. 자, 오늘 앞서서 체린 앵커가 전해주었던 것처럼 TSMC 10월 매출이 발표되고요. 12일에는 폭스콘의 실적과 컨퍼런스 콜이 진행이 됩니다. TSMC의 실적으로는 실질적으로 AI 수요가 어떻게 숫자가 찍히고 있는가, 이 부분을 확인할 수 있을 전망이고요. 12일에 나오는 폭스콘의 실적을 통해서는 실질적으로 AI 수요가 자극하는 부분들, 밸류 체인들의 실적을 얼마나 끌어올리는가 확인을 할 수 있을 전망입니다.
TSMC의 3나노 공정 비중이 내년에 30% 돌파할 전망이다라는 분석도 나오는데요. 이 30%라는 숫자는 AI 그리고 고성능 컴퓨팅 수요를 반증한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향후 4년간 첨단 공정의 가격도 3에서 5%가량 인상할 계획이고 이를 차례로 밟아나갈 것이다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는데요. 이렇게 되면 지금 수요 입증은 탄탄하게 하고 있지만 애플이라던가 자체적으로 TSMC에 또 공정을 맡겨서 여러 가지 제품들을 양산해야 되는 기업들의 입장에서는 조금 부담이 될 수 있다라는 부분까지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AI 버블 논란을 어디서부터 우리가 좀 지켜봐야 될까? 전력 인프라 기업들 실적이 지난주를 기점으로 해서 좀 대부분 발표가 됐습니다. 그래 한눈에 좀 쫙 정리해보면 어떨까 하는 관점으로 오늘 브리핑 내용을 준비해봤는데요. AI의 전력을 공급하고 있는 크게 세 가지 부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컴퓨팅과 호스팅 분야 그리고 전력을 어떻게 좀 공급을 할 것인가, 생산하는 부분, 그리고 전력을 저장하고 실질적으로 전력이 공급될 수 있도록 하는 그리드 부분, 이렇게 좀 세 부분으로 나눠서 볼 텐데요. 자, 앞서서 그림으로 살펴본 기업들 다시 한번 티커명까지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최근에 컴퓨팅과 호스팅 쪽에서 주목을 받고 있는 종목들은 기존의 가상자산, 암호화폐를 채굴하던 기업들이 데이터 센터 호스팅으로 좀 전환하고 있는 부분에서 아이렌, 사이퍼마이닝, 테라울프 같은 기업들이 주목받고 있고요. 버티브와 에퀴닉스, 디지털 리얼티까지 실적 어떻게 나왔는가, 그리고 어떤 주가 흐름을 보이고 있는가까지 살펴보겠습니다. 전력 생산 쪽에서는 비스트라, 컨스텔레이션 에너지, 넥스트에라 에너지, 오클로와 뉴스케일 파워, 카메코 살펴보겠고요. 전력망과 에너지 저장 쪽에서는 이오스 에너지라는 기업이 또 올 한 해 주가 상승폭이 굉장히 매서웠습니다. 이 기업을 비롯해서 GE 버노바와 같은 대규모의 전력 솔루션을 제공하는 기업들까지 최근의 행보를 좀 하나하나 짚어보도록 하죠. 자, 컴퓨팅과 호스팅 기업들 올해 얼마나 올랐을까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정말 놀라운 주가 상승 흐름을 보여줬던 이들 기업인데요. 아이렌, 지금 가장 높은 상승 탄력을 보여줬던 기업으로 보여집니다. 그 다음으로는 사이퍼마이닝이 빨간 선으로 표시가 되어 있고요. 지금 테라울프도 역시 굉장히 놀라운 주가 상승을 만들어냈는데 사이퍼마이닝과 테라울프는 아직까지 실적이 조금 아쉬울 것으로 보입니다. 사이퍼마이닝은 실적 발표 내놨고요. 물론 순이익이 굉장히 급증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만 앞으로 조금 더 실적으로 증명을 해서 실질적인 매출이 아니라 이익을 통해서 주가를 판단하는 그 정도까지는 올라가야 된다라는 분석이고요. 테라울프는 이번 주에 또 실적이 나옵니다. 그 뒤로는 버티브, 에퀴닉스 순으로 이렇게 주가 상승폭이 나타나고 있고요. 아이리스 에너지, 아이렌은 535%의 주가 상승 탄력을 보여줬습니다. 그런데 워낙에 밸류에이션에 대한 논란이 좀 커지다 보니까 PER이 159배라는 점은 좀 부담스러울 수 있겠죠. 하지만 향후 이익 기준으로는 이 PER 숫자도 상당히 많이 내려가기 때문에 앞으로 아이리스 에너지가 어느 정도의 주가 상승을 반증을 해줄 수 있을 것인가, 이익으로서 이 부분도 주요하게 살펴보셔야 되겠습니다. 굉장히 좋은 실적을 내놨음에도 불구하고 최근 한 달의 상승 탄력은 그다지 아주 탄탄하게 나타나진 않았는데요. 1.1% 상승에 그치는 모습이었죠. 사이퍼마이닝은 345%, 테라울프는 146% 주가 상승을 만들어냈습니다만 아직까지 이익 성장을 좀 보여줘야 되기 때문에 PER 숫자는 마이너스로 나타나고 있고요. 버티브 홀딩스는 67배의 밸류에이션 현재 나타내고 있는 가운데 올 한 해 동안은 58%의 주가 상승 탄력을 보여줬습니다. 자, 최근 실적 리뷰를 좀 들여다보죠. 아이리스 에너지, 사이퍼마이닝, 테라울프의 경우에는 가상자산 채굴과 데이터 센터 인프라, 컴퓨팅을 함께 영위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아마 좀 많이 들어보셨을 걸로 생각이 되고 있고요. 버티브 홀딩스의 경우에는 데이터 센터 전력 공급을 주로 하는데 이 가운데에서도 주목받고 있는 쪽이 냉각 솔루션을 통합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오클로라던가 SMR 기업과 협력하고 있다는 점에서도 SMR 관련주
또는 수혜주로서 분류가 되는 기업이고요. 에퀴닉스, 기업들의 클라우드 통신사를 직접 연결해주는 플랫폼을 제공하고 하이퍼스케일러의 엣지 AI 그리고 네트워크 수요를 유치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긴 합니다만 앞서서 살펴보셨던 것처럼 올 한 해 동안의 주가 상승 탄력은 다른 기업들에 비해서는 그다지 탄탄하지는 못했습니다. 자, 그리고 디지털 리얼티의 경우에는 데이터 센터 인수 그리고 개발, 운영을 하고 있는 부동산 투자 신탁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따라서 데이터 센터 개발지를 좀 물색을 하고 이로 인해서 임대를 해줬을 때 그 임대료를 수익을 통해서 또 계속해서 실적을 내는 기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하이퍼스케일러 고밀도 GPU 수요를 수용하고 있다라고 보여지고 있는데 지금 계속해서 신규 캠퍼스를 발굴하고 있고 전력 업그레이드 계약을 확대해 나가고 있다는 점이 주요한 투자 포인트가 되겠죠. 자, 이번 실적 나왔던 부분들 정리를 해봤는데요. 테라울프의 경우에는 11일 오전 6시에 실적 발표가 나오기 때문에 내일 이 시간 통해서 전해드릴 수 있을 걸로 보입니다. 아이리스 에너지의 실적이 상당히 좋았는데요. YOY 기준으로 매출은 385%, 영업이익은 591%나 올라가는 모습이었고요. 예상치를 대비로 해도 영업이익이 무려 620% 컨센서스를 상회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사이퍼마이닝도 영업이익이 좋게 나왔죠. 사실은 원래 순손실이 좀 예상이 됐던 부분이었는데 YOY 기준으로는 1100%의 영업이익 성장세, 컨센서스는 233%나 기대치를 상회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자, 과연 테라울프도 이에 좀 필적할 수 있는 실적을 내놓을 수 있을지 한번 지켜보시고요. 버티볼딩스와 에퀴닉스, 디지털 리얼티의 실적도 함께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뉴스가 상당히 많았습니다. 최근 마이크로소프트와의 5년 동안의 AI 클라우드 계약, 무려 97억 달러 규모로 체결을 한다라는 소식에 아이렌의 주가가 또 굉장히 큰 폭의 상승 탄력을 받아줬는데요. 이 계약으로 인해서 연간 반복 매출이 19억 달러가 될 것이다라는 이야기도 함께 전했던 아이렌이었죠. GPU를 현재는 2만 개가량 보유를 하고 있는데 내년 말이 되면 그 숫자를 14만 개까지 큰 폭으로 확장할 거다라는 계획도 전했는데요. 맥쿼리에서는 지금 구름 위에 둥둥 떠 있는 상태로 투자자들을 아주 기쁘게 하고 있다라는 이야기에 제목을 단 리포트를 발표를 하면서 목표가를 기존의 86달러에서 95달러까지 올려잡는 모습을 주말 사이에 보여줬습니다. 자, 더불어서 캔터 피츠제럴드는 전 용량의 데이터 센터 전환이 만약에 이루어지게 된다. 그러니까 기존의 가상자산 채굴하던 부분들을 모두 AI 데이터 센터로 전환하게 된다면 2028년에는 주가가 384달러까지도 갈 수 있다라는 굉장히 불리시한 관점을 함께 전하기도 했었죠. 자, 비슷하게 사업군을 영위하고 있는 사이퍼마이닝과 테라울프도 함께 살펴보시죠. 아마존과 55억 달러 규모, 15년의 장기 데이터 센터 임대 계약을 체결했던 사이퍼마이닝입니다. 플루이드 스택과 또 10년 동안의 AI 호스팅 계약을 통해서 계속해서 대규모 계약 소식을 전하고 있는 사이퍼마이닝인데요. 다만 앞서서 체리넨코가 전해주었던 것처럼 지금 미국 증시의 이 AI 관련 기업들은 빚파티를 하고 있는 듯합니다. 14억 달러의 선순위 담보부 채권을 발행한 이력이 있고 또 8억 달러의 전환사채를 발행한 이력이 있다는 점은 일부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점 참고해 보셔야 되겠죠. 자, 테라울프도 상황은 비슷한데요. 10월에 5억 달러 규모의 전환사채 발행을 해서 우리가 지금 이렇게 뒤처질 수 없다라는 의지를 표명하고 있는 걸로 보이고요. 다만 이 과정에서 구글이 테라울프 지분을 기존의 8%에서 14%까지 확대하려는 움직임도 함께 나타내고 있다는 점은 긍정적으로 해석해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 밖에도 버티볼딩스, 에퀴닉스, 디지털 리얼티까지 관련 내용들 체크해 보시고요. 테라울프 실적 발표 외에도 비슷하게 가상자산 채굴에서 데이터 센터 인프라 임대로 좀 사업군을 전환하려고 하는 비트팜스도 13일 우리 시간으로는 오후 9시에 실적 발표 나온다라는 점도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전력 생산 기업들로 시선을 좀 옮겨보죠. 가장 높은 상승 탄력을 보여줬던 것은 역시 오클로가 아닐까 싶습니다. SMR 기업들을 좀 중심으로 해서 이번엔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지금 전반적으로 전력 생산 기업들 주가 상승 탄력 자체는 나쁘지 않았는데 그 가운데에서도 오클로가 430% 올랐다는 점, 그리고 뉴스케일 파워는 70%에 육박하는 상승 탄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하지만 뉴스케일 파워도 그렇고 오클로도 그렇고 좀 부담이 되는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자, 부채가 과연 괜찮을까요? 센티멘탈과 펀더멘탈 사이에서 투자자들은 갈피를 잡기가 상당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미국의 주요 원자력, SMR 기업들 정리를 해봤는데요. 뉴스케일 파워, 최근에 이런 뉴스가 나왔습니다. 실적 발표 당시에는 현금 흐름 그래도 우리 탄탄하게 보유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니 바로 그 뒤에 이어서 7억 5천만 달러 규모의 수시 공모를 신청한다라는 공시를 냈죠. 시총의 50에서 60%나 되는 굉장히 큰 규모의 수시 공모 신청을 받겠다라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수시 공모가 무엇이냐? 필요할 때마다 시장가의 신주를 수시로 발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주가가 높을 때마다 이렇게 신주를 발행해서 우리는 계속해서 부채를 갚아나갈 거예요라는 의미를 이야기하는 거죠. 그렇다면 주주들로서는 언제 내 주가가 희석될지 모른다라는 불안감을 항상 가지고 가야 된다라는 점에서 상당한 부담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골드만삭스에서는 중립을 제시했고요. 목표가는 31달러에서 27달러로 조금 내려잡는 모습을 주말 사이에 나타냈죠. 자, 오클로도 지금 계속해서 빚잔치를 하고 있습니다. 35억 달러 혼합 선반 증자를 진행을 하기로 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 에너지부 장관이죠. 크리스 라이트 장관이 전직 이사로 있다라는 점을 100분 활용하고 있는 오클로인 듯합니다. 미국 육군의 야누스 프로젝트 참여 기업의 강력한 후보군으로 언급이 되고 있고요. 또 핵연료 라인 프로젝트 사업자로 선정됐다라는 점은 굉장히 긍정적으로 해석해 볼 만합니다. 여러 기업들과 투자 파트너십, 특히 유럽 쪽의 기업들과 계속해서 확장을 꾀하고 있는 오클로이긴 한데 이렇게 혼합 선반 증자, 수시 공모 신청이 속출하고 있다는 점은 부담으로서 우리가 기억을 할 필요는 분명히 있겠습니다. 자, 전력망과 ESS 기업들 올해 주가 상승 탄력과 최근의 이슈들 한번 체크를 해보셨으면 좋겠는데요. 그중에서도 이오스 에너지가 올 한 해 동안 275%의 주가 상승을 만들어냈습니다. 대형 그리고 오랜 기간 동안 에너지를 저장할 수 있는 배터리 시스템을 공급하고 있는 회사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최근 실적은 부진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새로운 계약 사실을 전하고 있습니다. 프론티어 파워와 총 5기가와트 규모의 계약 체결 안에서 228메가와트시 주문을 확보했다라는 소식이 최근 들려왔고요. 탈렌 에너지와는 기가와트시 규모의 파트너십 체결한다라는 소식도 함께 전하고 있죠. 자, 이렇게 전력망과 ESS 기업들까지 함께 체크를 해봤는데요. 자, 이런 가운데에서 또 금요일 실적 발표가 나왔던 기업들이 있었죠. 컨스텔레이션 에너지, 플루오르, 그리고 듀크 에너지였습니다. 자, 매출과 영업이익이 탄탄하게 나왔던 컨스텔레이션 에너지였는데요. 다만 예상치가 좀 높았던 걸까요? 영업이익은 1.6% 시장의 컨센서스를 하회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원자력 발전소 가동률을 기존의 95%에서 96%가 넘게 끌어올렸다라는 이야기를 어닝콜에서 확인을 시켜줬고요. 3분기 원자력 발전량 자체도 46,000기가와트시까지 늘려나갔다라는 이야기를 또 전했던 컨스텔레이션 에너지였습니다. 컨스텔레이션 에너지에 대해서는 의견이 상당히 긍정적인 IB들이 많은데 JP모건, 키방크, 멜리우스가 대표적이고요. 부정적인 의견을 전하는 IB들의 경우에도 목표가 자체는 상향했다라는 부분 함께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 밖에도 플루오르, 뉴스케일 파워의 대주주라는 점에서 부각을 받고 있는데 어닝콜에서 좀 주의해야 될 포인트가 있죠. 세금, 미수금 계약 포기한다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경쟁 우위를 확보할 수 있는 분야에서만 사업을 추진할 것이다. 확실한 부분에서만 우리가 돈을 쓸 것이다라는 의지를 분명히 하는 모습을 살펴볼 수가 있었습니다. 듀크 에너지까지 주요한 내용 함께 체크해 보시면 좋겠죠. 글로벌 비트 전해드렸습니다.